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정치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진짜 사람으로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진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은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치인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개그 콘서트 찍고 있는 개그맨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김병주가 야, 진짜 또라이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하는 모습이죠. 의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는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국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자. 왜 호통을 치십니까? 역대 법무장관 중에 그거 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님 소통 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직 지금 하고 계실 게 아니라 그래도 육군 그 대장까지도 했으면 많이 했죠. 그 정도 하시고 그냥 내려오시고 좀 이제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나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저렇게나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게 김병주인데 이 김병주를 상대로 또 다른 타자가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인데요. 통일부 장관님, 북한 인권 보고서 지난주 발간하고 공개했죠. 예, 그렇습니다.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생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굉장히 상대하기 껄끄러운 그런 생 캐릭터인데 권영세 장관도 진짜 그거 못지 않습니다. 방금 그래서 김병주가 질의할 때도 뭔가 좀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긴장을 했는지 말을 똑바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증언이라고 하면은 예, 주로 과거 기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팩트와 좀 과장됐을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병주가 지금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약간 증언을 믿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증언, 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번에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보고서가 어떤 거냐? 508명의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이 된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김명주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 얘기인 거죠. 인권 백서에도 인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증언이 또 양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배치되는 부분도 다 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탈북민이 저희들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이겠죠. 탈북민, 어떤 사람들입니까?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최소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북한의 대변인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그런데 김병주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보고서라고 하면 국가가 발행한 예. 100% 신뢰가 가는 걸 보고서로 합니다. 예. 탈북자 증언록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나 진실을 추구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진작에 해체를 하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떤데요? 매일같이 지금 만우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일에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탈북민들의 증언을 100%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보고서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애당초 그냥 민주당의 간판부터 내려야지,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도 밀원도 북한을 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예.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만 듣고 그 뒷부분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같은 날 그 대통령실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여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입장을 밝혀온 바가 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민주당 특유의 가짜뉴스 선동이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이론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북한 정부 김일성 일가한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과연 이거에 대해서 김병주 정신이 조금 놓아져 있는 상태인 김병주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은 잘못된 것이죠. 뭐 어떤 부분이요? 단돈 1원도 줄 수 있겠다는 거와 나중에 또 대변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 일을 과거에 그것은 북한에 잘못된 대해서 글쎄요. 제가 보기엔 김병주 씨는 스피치 학원부터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나 말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대정부 질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말을 똑바로 못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론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분명히 정부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를 억지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이론도 줄 수 없다라는 워딩을 쓸 수 있냐라고 우기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지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똑바로 못하는 것이겠죠. 그럼 통일부 장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통일부 장관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군에서 사성장군까지 하신 분이니까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우리 국방부가 이 사전에 단단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변이에요. 국방부가 군사 대비 태세를 강하게 하니까 못 도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궤변이다라고 하는데 왜 궤변인지도 모르겠고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통일부 장관한테 했던 얘기가 통일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멍청한 생각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매번 나와가지고 생쇼를 다 하고 언론 그냥 보도가 되고 이래야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들은 맨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야지 정치를 하고 그래야지 뭔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죠. 권영세 장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처럼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라 그래가지고 국방부가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매번 그렇게 문재인처럼 평화 쇼다 뭐다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는 일이 다 있는 것이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이 동해 북한 흉악범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흉악범들의 개인 인권 희생에 대해서 대단히 옹호 발언을 했어요. 약간 지금 저 얘기를 들으니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게 이 탈북민 북한 강제 북송 사건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흉악범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을 운운할 수 있냐 약간 요런 뉘앙스로 지금 김병주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김병주 같은 인간을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아니라 북조선의 대변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킨 거 이거에 대해 가지고 흉악범의 인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따위 소리 나오고 앉아있고 탈북민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냐 이러고 있으면은 모든 측면이 다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더 기분이 진짜 안 좋고 더 역겹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진짜 김병주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바로 그 사고가 있은 뒤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애당초 일단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사과를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왜 도대체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가지고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이따위 질문할 수가 있냐 이게 더 궁극적인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원 맞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죠.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이태원 사고에 대한 무슨 청문회 자리가 아닌 것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질의를 하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 불려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대정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 또한 지금 김병주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당일 보고 받으셨죠? 이태원 참사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얘기 아닌데 뭐 누구한테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뭐 제가 현장에도 갔었고 해야 할 일 같은 건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이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통일부 장관께서는 예.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회 대정부 질의인 것인지 청문회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권영세 장관이 장관으로서 나온 것인지 국회의원으로서 나온 것인지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게 기본적인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이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용산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정치 도덕적 우리 김 책임이 의원님,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생각합니다. 용산구의 국회의원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일부 장관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쪽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는 사과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질문도 장이 적절하지 아니라고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저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딱 저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원래 이제 대정부 질의라고 한다면은 철험회 출신 김남국이 됐거나 뭐 고민정이 됐거나 등등등이 나와가지고 대활약을 벌였던 진짜 대환장 파티 아니었습니까? 뭐 그래도 그 인간들이 나오면 뭐 웃음이라도 줬으니까 그나마 뭐 역할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대정부 질의에 나와가지고 질문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 웃기지도 않고 그냥 뭐 화가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대정부 질의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박용진의 질의가 얼마나 쓸데기 없는 소리였는지 다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김병주입니다. 이 김병주 잘 아시는 것처럼 육군 대장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배지를 달고 있는 그런 인간인데요. 김병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정신 이상적인 행동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일단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처음으로 이제 뭐 했었던 공약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뭐였습니까? 청와대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병주가 등장해가지고 야, 나 육군 대장 출신이야. 내 육군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옮길 때 이제 뭐 용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한다면 국방부로 또 이전을 시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뭐 국방부 이전시키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내가 계산해 왔어. 이래가지고 뭐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쳤던 게 그게 바로 김병주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아시죠? 언론사들에 의해서 팩트체크가 됐습니다만 얼마나 터무니없이 김병주가 허위 사실을 남발하고 다녔는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김병주 이런 진짜 매 사건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특유의 꼰대스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막 마주치기도 싫은 막 그런 진짜 막 말투가 됐거나 모든 것들이 이제 마주치기 싫은 그런 꼰대인데 그 꼰대가 과연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할 때는 어떤 내용을 질문했을까 제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일단 김병주가 어떤 식으로 질의했는지 그거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대체복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미리 제가 사전 질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숫자를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필요하시면 몇 명입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병주가 나와가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의했었을 때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저 질문이었습니다. 대체 복무, 요거 뭐 중요한 문제죠.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대체 복무 요원이 몇 명이냐 이게 지금 김병주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미리 질문지를 한동훈 장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체법무 요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김병주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하시면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했죠. 끝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땐 여기서 더 이상 뭐 얘기가 진행이 될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대체법무 요원조차도 모를 겁니다. 그 지금 법무부에 몇 명의 사람들, 자기 동기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것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인데 우리 김병주 같이 살짝 이제 정신이 어긋나 있는 사람은 요거를 이제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위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는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복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자. 왜 호통을 치십니까? 그리고 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일상생활에 저런 인간들 꼭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지가 할 말만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역정을 내는 거,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큽니까? 그거를 지금 국회의원이 저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죠. 뭐 육군 대장 출신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인간이 저따위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참 진짜 저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직장인들에 대한 드라마 뭐 미생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미생 그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도 뭐 저런 사람을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뭐 저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거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 정도까지 꼰대고 저 정도까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미생에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진짜 뭐 가히 뭐 역사적인 그런 정당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됐거나 김병주가 됐거나 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됐거나 행동이 됐거나 모든 것들이 드라마를 초월해가지고 현실 속에서 뭐 저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진짜 시나리오 작가가 상상을 한다라고 해도 저 정도까지는 뭐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우리 김명수 의원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 하실 거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 악역 전문의 시나리오 작가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위원님, 갑자기 지금 제가 대체복무위원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몇 명인지를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사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정훈 장관, 예.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정부 질문 시간이고 꼭 예상 질문이 있어야 답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냥 뭐 한마디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제 주변에는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주변 사람들이 자기랑 대화하는 걸 좀 피한다라고 한다면 야, 내가 진짜 김병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면에서는 김병주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네요. 이렇게 행동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한다에 대한 모범 답안 같은 걸 보여주고 계시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뭐 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국민들의 세금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냥 직업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악역 전문 배우로까지 시나리오 작가뿐만 아니라 배우로까지 활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다. 뭐 진심이 묻어나니까. 1141명인데 관심이 없단 말이죠. 교정시설에서 가장 그 위원님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한쪽으로 가장 말씀하시는 힘든 것이고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직후에 거의 바로 먼저 갔던 것이 교정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을 보면서 진짜 역겹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범계가 그리고 지난번에 추미애가 이렇게나 한동훈 장관만큼 교정시설에 관심을 가졌는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 기억나시죠? 가가지고 어떤 짓거리 했는지 사진만 보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친구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홍보로 썼던 거 아예 그냥 홍보물까지 만들었던 거 그게 추미애 전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과연 조금이라도 지적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말도 붙일 만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중에 문제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해 주시는 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